세상은 참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죠. 정말 무작위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한데요. 만약에 이 뒤죽박죽인 혼돈을 아주 명확한 수학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확률이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써서 말이죠. 자,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도대체 이 불확실한 걸 어떻게 잴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요,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첫걸음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. 뭐냐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우연이나 가능성 같은 것들을요, 우리가 딱 보고 다룰 수 있는 명확한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. 모든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한 첫 번째 핵심 단어,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. 자,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. 확률적 현상에 따라 값이 결정되는 변수. 뭔가 좀 딱딱하게 들리죠? 괜찮습니다. 이걸 훨씬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. 우연한 결과를 숫자로 바꿔주는 것. 아주 간단하죠? 예를 들어서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1, 뒷면이 나오면 0.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. 그러면 동전을 던진다는 막연한 현상이 0 또는 1이라는 아주 명확한 숫자로 바뀌게 되죠. 네, 바로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바꾼 확률 변수들은요, 크게 두 가지 종류, 두 가지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바로 이산형이랑 연속형인데요. 이산형은 말 그대로 뚝뚝 끊어져서 셀 수 있는 값들을 말해요. 주사위는 클릭수처럼 하나, 둘, 셋 이렇게요. 반면에 연속형은 키나 몸무게처럼 어떤 범위 안에서 값이 쭉 이어지는 경우예요. 175cm랑 176cm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값이 존재하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은 딱 하나, 셀 수 있느냐, 없느냐, 그 차이예요. 자, 이제 확률 변수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그 단어들이 따르는 문법을 배울 차례입니다. 이 규칙이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. 그 문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. 확률 분포는 일종의 설계도나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쫙 있고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그 확률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서 그 확률이 대체 어떻게 퍼져 있는 건데? 라고 물어보면 자, 이 분포를 보세요 하고 딱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대답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 분포를 설명하는 방식도 아까 봤던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 달라져요. 셀 수 있는 이산형 변수는 주사위 던져서 정확히 3이 나올 확률은 이런 식으로 딱 특정 값의 확률을 콕 집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. 이걸 다루는 게 확률 질량 함수 PMF라고 부르는 거고요. 반면에 셀 수 없는 연속형 변수는 키가 170에서 180 사이에 있을 가능성은 이렇게 특정 범위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해요. 이건 확률 밀도 함수 PDF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. 핵심은 콕 집냐, 범위를 잡냐의 차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데이터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들, 그러니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확률 분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이 분포들은 마치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장 기본 중에 기본부터 시작해볼까요? 바로 베르노이 분포입니다. 아주 심플해요. 딱 한 번의 시도, 그리고 결과는 둘 중 하나. 이게 전부입니다.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, 앞면 아니면 뒷면, 딱 이렇게 결과가 둘 중 하나로 결정되는 단 한 번의 사건. 이게 바로 베르노이 분포가 활약하는 무대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베르노이 시행을 딱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동전을 10번 던진다면 같은 상황 말이죠. 바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게 이항 분포입니다.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정해진 횟수만큼 시도했을 때 그중에서 성공이 총 몇 번이나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.
예를 들면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정확히 3번 나올 확률, 이런 걸 계산할 때 쓰는 거죠. 이제 드디어 확률 분포계의 끝판왕을 만날 시간입니다.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정규 분포죠.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.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들이 놀랍게도 이 예쁜 종 모양의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. 사람들 키 분포부터 시험 점수까지 정말 많습니다. 이 정규 분포에는 아주 강력한 비밀 규칙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. 뭐냐면 전체 데이터의 약 68%, 그러니까 대략 3분의 2 정도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바로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. 이 범위를 통계에서는 표준 편차 1배 이내라고 부릅니다. 자, 여기서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? 평균에서 표준 편차 200거리까지 쫙 넓혀보면 와, 놀랍게도 전체 데이터의 95%가 이 안에 다 들어와요. 정말 특이한 몇몇 값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 안에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1배 범위까지 가면 무려 99.7%. 이건 뭐 사실상 거의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봐야죠. 그래서 이 68, 95, 9.7 규칙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 덩어리를 봤을 때 아, 대부분의 값들이 대충 이쯤에 있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 분포들을 만나봤는데요. 그럼 이걸 실제 문제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주어진 상황에 어떤 분포라는 옷을 입혀야 가장 잘 맞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일종의 상황별 추천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보세요. 딱 한 번의 성공, 실패의 결과를 본다. 그럼 베르누이. 여러 번 시도해서 성공 횟수를 센다. 그럼 이항. 어떤 특정 구간에서 드문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궁금하다. 그럼 포화송. 그리고 키나 몸무게처럼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현상은 정규분포. 네, 이렇게 상황에 맞는 도구를 딱 골랐으면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확률 변수는 알쏭달쏭한 우연의 결과를 명확한 숫자로 바꿔주는 번역기다. 그리고 둘째, 확률 분포는 그렇게 숫자로 바뀐 결과들이 어떤 규칙, 즉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게임 설명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우연과 불확실성이라는 혼돈의 언어를 읽어내는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셨습니다. 이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셨으니 이제 여러분 주변의 세상 속에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패턴을 발견해내시겠습니까?